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일단 법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잔소리 비슷한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자, 법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법은 3종이, 3개가 세트인 건 아실 거예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자, 법은 말 그대로 법이죠. 그리고 시행령 하는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행규칙은 이제 보건복지부령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총리령이에요. 총리령.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실 거예요. 결국 보건복지부령이니까 시행규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돼. 근데 대부분의 법은요, 법이 위주고 령이나 시행규칙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만 이 시행규칙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쪽 위주로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러면 시행규칙을 다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통적인 거를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공통적인 거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오냐? 아니요.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100%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20문제 중에 한 15문제는 공통적인 것들이 나와요. 근데 5문제는 엉뚱한 것들이 나옵니다. 엉뚱한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딱 문제를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지? 근데 이걸 문제 내시는 분 마음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법규는 만점 받기는 진짜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만이라도 달달 외우자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뭐를 중요시 여기는지를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법마다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정말 신기하게 많이 나와요. 위원회가. 근데 이 위원회가 이게 법마다 다 다르거든요. 위원회는 뭐 위원장 1명에 그 다음에 위원들이 몇 명이고 이게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고 이 사람의 임기가 몇 년이고 이런 것도 법마다 다 다른데 요게 또 희한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 정리를 해서 한번 올리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쫙 무슨 법에 무슨 위원회 뭐 임기는 몇 년이고 이런 걸 다 올리긴 할 건데 이거 외우기도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여튼 위원회가 어떤 법의 위원회가 나올지 꼭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벌금이요. 이 벌금이 희한하게 또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벌금도 되게 무거운 벌금 있잖아요. 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슨 5천만 원 이하,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나오면 제가 또 이해를 해요.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슬쩍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벌금만 외우시는 분이 있어. 근데 벌금만 외우면 20문제 중에서 뭐 한 문제 뜰렁 나오거든요. 그 한 문제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벌금은 중요한 거, 아주 큰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슬쩍 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본인들이 공부하실 때 선택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까지 다 외우겠다.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여기에 에너지 쏟는 것보다 차라리 15개의 에너지 쏟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선택하시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규의 내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문제 내시는 분 마음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하여튼 최대한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요 정도 잔소리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9급, 7급, 또 이번에 생긴 방역직, 그래서 모두 6개인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럼 법이 모두 6개긴 다 공통점은 6개입니다. 그럼 6개가 그거를 20문제니까 나눠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의료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의료법이. 그리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약사법도 들어가 있는데 약사법 내용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어떤 데는 거의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료법은 나중에 많이 배우긴 할 건데 식품위생법도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식품위생법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식품위생이 예전에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다가 지금 국민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뭐 식중독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 식품위생을 총리 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리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좀 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만약 이쪽 부분에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있는 대로 천천히 하도록 하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법은 이미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법 보고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법부터 볼게요. 자, 목적 부분,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긴 하던데 법마다 목적을 외우기도 좀 그렇고, 근데 6개밖에 안 돼서 목적은 좀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나머지 건 그냥 보시면 돼. 결국 신경 쓰실 거는 3가지네요. 자, 위생상의 위해 방지, 그리고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그리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끊어서 외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조 정의 부분은 좀 나옵니다. 자, 특히 식품이요. 자, 식품, 요건 요 자리에서 외우세요. 모든 음식물을 말해요. 그렇겠구나. 그런데 가로 안에 말을 보세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된대. 항상 제외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 뭐를 제외시키느냐. 요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물을 우리 식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우시고요. 자, 식품 첨가물, 식품에다 뭔가를 첨가하는 것 같아요. 봤더니 뭐 감미, 착색, 표백, 산화방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화학적 합성품이요. 네, 이거는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예외되는 걸 외우시라 그랬죠. 결국 분해 반응을 제외한 화학물질,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예외되는 걸 좀 키포인트로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기구,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안 읽어드릴게.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 이런 것들을 기구라고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예외도 또 있죠. 제외되는 거. 가로 안에 보시면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 기구, 그 밖의 물건은 제외된대요. 이런 거를 제외된 나머지 그릇 같은 거를 기구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용기 포장. 이거는 자,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거, 그리고 식품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용기 포장이라고 한다. 자, 위에 보시면 될 것 같고, 7번째 표시. 자, 표시에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도형. 이거를 표시라고 하는구나 보시면 되고, 자, 영양 표시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과자 같은 거 사 먹을 때도 그 겉에 그 포장지에 뭐가 몇 그램 들어 있을 겁니다. 이걸 영양 표시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영양소의 양에 대해서 정보를 표시하는 거예요. 몇 그램 들었다. 그러니까 질이 아닙니다.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거. 자, 영업은 식품 또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얘기해요. 그런데 또 제외되는 거 있죠.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된다. 그래서 제외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영업자 보시면 되고, 식품위생, 이건 좀 기억하세요. 식품위생의 대상이 모두 5개입니다. 당연히 식품 들어가죠. 그리고 첨가물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 5개입니다. 자, 식품 위생의 대상은 5개예요. 이 5개는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집단급식소,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집단급식소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비영리입니다. 영리 목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우리 집단급식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인데 기숙사, 학교, 병원, 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그리고 밥원에 보시면 옆으로 쭉 가시면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를 집단급식소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시행령 2조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박스 안에. 자, 집단급식소의 범위, 자, 한 번에 몇 명 이상이래요. 몇 명 이상?
50명이죠. 외우셔야 돼. 집단급식소는 비영리변서 한 번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 집단급식소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위로 올라가세요. 식중독이요. 식중독, 이것도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겠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공중보건 배우신 분은 감염형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 아실 겁니다. 하여튼 요걸 식중독이라고 하는구나 아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 3조 들어갈게요. 식품 등의 취급. 자,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등등등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된다. 누구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이런 거를 채취할 거야. 또는 저장할 거야. 그럼 무조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이 두 개 알아두세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뭐 맛있게 이런 거 없습니다. 말 갖고 장난 놓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그 다음에 2번에 이렇게 식품뿐이 아니라 기구나 용기 포장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된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위생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할 건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면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한다야. 예전에는 보건복지부령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음식은 좀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높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먼저 두 개부터 들어갑니다. 식품 첨가물이요. 그럼 나중에 기구 용기 포장은 또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먼저 식품 첨가물. 자, 4조 보시면 이거 좀 중요합니다. 위의 식품 판매 등의 금지. 당연히 위의 식품 판매하면 안 되겠죠. 누구든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서부터 쭉 운반, 진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열하면 안 되는 것, 또 판매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판매했어. 그럼 벌칙이 어마어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좀 쓰세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거를 팔면 안 되느냐? 자, 1번. 썩거나 상하거나 설 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 당연히 팔면 안 되겠죠. 자,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거. 또한 그러한 염려가 있는 거. 안 됩니다. 세 번째,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 안 될 겁니다. 4번, 불결하거나 이런 것도 있네요. 5번, 자, 보시면 안정성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심사를 받지 않았어. 또는 안정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도 팔면 안 돼요. 6번째, 수입이 금지된 거 당연히 팔면 안 되겠죠. 그리고 7번째,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거. 그러면 영업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거는 괜찮겠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 하여튼 이런 것들은 팔면 안 됩니다. 딱 보기에도 팔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셔야 돼. 자, 그런데 시행규칙 3조를 보세요. 자, 이거 약간 좀 특이합니다. 유독물질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이에요.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팔면 안 된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해서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결국 분명히 유독물질이 들어있어.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근데 식약처장이 먹어도 상관은 없다고 하는 거는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면은 괜찮다. 이걸 좀 외우셔야 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팔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1번, 2번 이런 것들은 팔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유독 유해하다고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하면 팔 수 있는구나.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5조입니다. 5조. 자, 병든 동물고기 판매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에 기억합시다. 고기 안 됩니다. 뼈도 안 됩니다. 젖도 안 됩니다. 장기, 혈액 다 안 됩니다. 5개 말고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5개는 안 돼. 이거 외에 다른 거는 해도 돼요.
요 5개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또는 쭉 넘어가면서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요거를 진열하면 또는 팔았어. 그러면 또 벌칙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여기는 벌금 없습니다.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광우병에 걸린 소 이거 파는 거 안 됩니다. 고기 같은 거. 근데 그 5개만 안 되는 거야. 고기, 뼈, 젖, 장기, 혈액.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조 보시면 기준 규격이, 그러니까 아까 기준 규격을 누가 정한다 그랬죠? 기준 규격? 네? 식약처장이 정합니다. 식약처장. 식약처장이 정하는데, 그치. 식약처장이 정하는데, 이거를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면 이거를 팔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의 판매 등의 금지. 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7조에 있네요. 기준 규격을 누가 정하냐면 동그라미 1번. 자, 식약처장에 써 있죠. 식품의약품 만드는 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해서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를 정하냐면 제조, 가공 또는 2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누가 기준과 규격을 정하느냐? 식약처장이.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는 뭐라고 막 써 있는데 저 슬쩍 넘어갑니다. 자, 뒤로 갑니다. 7조의 3을 갈게요. 7조의 3. 자, 우리 음식 안에 농약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 등의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이 정도의 농약은 들어가도 팔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준을 설정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 누구에게? 식약처장에게. 보이시죠?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약처장에 신청해야 돼. 요 정도는 있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장에게 신청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보시고 7조의 4 들어갈게. 7조의 4. 자, 아까 식품 등의 기준 규격 누가 정한다 그랬어요? 식약처장이 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1번 식약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관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잔소리는 하긴 하겠지만 모든 법에는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법에 다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짜냐면 대부분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면 식약처장이 짭니다. 그래서 총리도 짜긴 하는데 여기서는 식약처장이 짜요. 식약처장이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짜고 이거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시도지사가 여기 해당이 될 거거든요. 시도지사가 이런 기본 계획을 근거로 실행 계획을 좀 짜요. 실행계획. 그리고 또 밑으로 내리면 시군구청장. 이게 서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군구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본 계획은 높은 사람이 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식약처장이면 처장이지만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은 대부분 5년에 한 번씩 짠다. 기억하시면 돼요. 5년에 한 번씩.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동그라미 2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건 잘 문제 안 나옵니다. 여기서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식약처장은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해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식품 등의 기준 규격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여기는 좀 다르죠. 식약처장 기본 계획도 짜고 시행 계획도 매년 짭니다. 항상 시행 계획은 매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 5년, 시행 계획 역시 똑같은 사람이 시행 계획을 짜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7조의 5로 갑니다. 7조의 5. 자,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자, 기준 규격을 식약처장이 짠다 그랬죠. 그리고 이걸 제대로 짰는지 다시 한번 재평가하겠죠. 그 재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식약처장은 관리 계획에 따라 식품 등에 관한 기준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대. 그럴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그럼 거기다 알 쓰세요. 주기적 몇 년이냐면 5년 주기입니다. 5년 주기. 5년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재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한다. 예. 저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대상 아까 외우라 그랬는데 식품위생의 대상 모두 5개라 그랬는데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또 뭐예요? 포장 5개. 이거 꼭 외우셔야 돼. 하여튼 이런 대상 5개에 대해서 기준 규격을 5년마다 재평가를 한다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식품하고 첨가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장에는 기구, 용기, 포장이 나와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 뭐 그럴 것 같아요. 유독기구 판매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9조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규격 누가 정할 것 같아요? 누가? 똑같이 식약처장. 식약처장이 그거를 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밑에 건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식품하고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짜는지 기억하시면 되고, 규격 이것도 5년을 주기로 재평가한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표시. 자, 이것도 역시 식약처장이 하네요. 식약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해서 필요하면 다음 각호의 표시에 관해서 기준을 정해서 고시한다.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식품 첨가물의 표시,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의 표시, 이런 것들을 식약처장이 표시를 내서 고시를 한다. 항상 식약처장이 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돼. 어떤 것들? 제품명, 내용량.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장지 생각하시면 돼. 음식 먹을 때 무슨 과자 같은 거 포장지 거기 보시면 제품명 들어가 있고요. 내용량 몇 g이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들어가 있고요.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그 밖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시가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를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표시고요. 동그라미 4번은 또 뭐라고 써 있죠? 요거는 기구, 포장, 용기의 표시 기준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동그라미 3번은 2랑 2호에 따른 표시잖아요. 2랑 2호가 뭐냐면 식품 첨가물이고요. 식품 첨가물. 그런데 왜서 동그라미 4번은 2랑 2호에 따른 표시야. 이게 뭐냐면 기구, 용기, 포장이에요. 기구, 용기, 포장의 표시 기준. 이게 써놨습니다.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식품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1조에 식품의 영양 표시요. 영양 표시. 자, 1번 보시면 식품의약품 만드는 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 표시에 관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대요. 모든 식품의 영양 표시를 하는 게 아니구나. 뭐예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만 영양 표시를 하게끔 돼 있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 뭘까? 뒤로 가면 있을 겁니다. 자, 시행규칙 6조요. 이렇게 많습니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시험 문제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양표시 대상 식품, 장기 보존식품, 레토르트 식품. 혹시 레토르트 식품이 뭔지는 아시나요? 모르세요? 혹시 여러분 3분 카레 그 포장, 약간 금박이 비슷한 거, 그걸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해요. 이거 장기 보존하거든요. 여기 영양표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과자류 중에서는 과자, 캔디류, 빙가류. 여기 표시가 되어 있었구나. 빵, 만두, 초콜릿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양 표시가. 잼,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여기에도 있었던 거 아시나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여기에도 영양 표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먹을 때, 김밥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마시고, 거기에 특히 뭐 24시간 영장 가시면 김밥이 써 있습니다. 영양 표시가. 커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볶음 커피,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됩니다. 자, 장류, 그런데 제외되는 것도 있네. 한식 메주, 제대 한식 간장, 한식 된장, 청국장은 제외된대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하여튼 영양 표시 대상 식품 또 제외되는 것도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영양 표시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1조의 2, 요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돼. 자, 이거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예요. 요새 우리 나트륨 많이 들어있는 거 별로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조의 2. 자, 식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또는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서 표시해야 된다. 아, 나트륨 함량을 그냥 표시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래. 거의 비슷한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서 얘가 다른 애보다 많다, 적다. 이거를 비교해서 표시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식약처장은 이러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방법을 정해서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2조의 2에요.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 혹시 식품 유전자 변형시키는 건 아시죠? 콩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전자 변형이 된 식품이다라는 걸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대부분 두부 먹을 때 이거 한번 표시를 보세요. 두부 같은 거 살 때 거기가 유전자 변형식품입니다라고 꼭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1번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재배, 육성된 농산물, 축,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 식품 첨가물은 유전자 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야. 표시 안 하면 안 되죠. 자, 다만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 등에 한정한다. 아, 이게 남아있으면 표시를 하라는 거죠. 남아있지 않아? 그럼 표시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그 유전자 변형을 했는데 그게 1번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한 핵산을 세포 내 소기관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을 쓴 음식이 있어. 그리고 이거를 제조했는데 이게 계속 남아있어. 그럼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분류학에 따른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아,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이 남아있어. 그럼 이제 이걸 표시를 해라. 하여튼 좀 복잡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유전자 변형의 식품 등이 돼 있으면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12조의 3이에요. 표시 광고의 심의.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음식 같은 거 광고하는 거 보셨죠? 네,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받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번 보시면 영유아식,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한 표시 광고 심의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들도 좀 기억할 거 많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아니야. 영유아 또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을 광고할 거야.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정한, 식약처장이 정한 그 절차에 따라는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럼 어떤 음식이, 아까 영유아하고 체중 조절밖에 없나?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시행령 3조 보세요. 시행령 3조. 자, 영유아 식품 다 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뒤로 갈게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그럴 것 같아. 특수 의료용 식품, 뭐 환자들이 먹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 요거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4개밖에 안 되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시행규칙 8조예요. 저는 이것만 하면 기가 막혀요. 광고예요, 광고. 다음과 같은 광고는 허위 광고, 과대 광고라고 해서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가 안 되는 것들이 쭉 써있는데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거가 문제가 좀 종종 나오거든요. 종종.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그냥 틀려버리자, 이런 생각도 들 만큼 되게 양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쭉 보고 감으로 잡으셔야 돼. 이런 거는 신고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광고하면 안 되겠구나를 감으로 좀 잡으셔야 돼. 자, 1번 들어갈게. 동그라미 1번 밑에 1번이에요. 자, 수입한 식품이래요. 수입한 식품인데, 수입 신고한 사항이나 또는 허가받거나 신고 등록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하면 안 되겠죠. 수입할 때 신고하는 게 있는데 그거와 다른 내용을 광고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당연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도 보시면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유통기한이 5월인데 그보다 조금 연장해. 그럼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 자,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 이거 사용하면 안 된대요. 그렇죠? 아, 상장 받은 거 안 되는구나. 그런데 다만 다음 강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돼. 결국 밑에 가번부터 라번까지는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해도 괜찮은 거. 네. 자, 아까 분명히 상장 받은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제품과 직접 관련해서 받은 상장은 괜찮대요. 결국 정부가 준 상장은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자, 어쩌고저쩌고 쭉 써있고 두 번째 줄에 오른쪽이에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보증은 괜찮대요. 아, 국가가 준 상, 공공기관으로 받은 인증은 괜찮구나. 네, 다번 전통식품 품질 인증 또는 제품 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받은 인증 보증도 괜찮대요. 하여튼 정부, 법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인증 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보증은 괜찮대. 감으로 잡으셔야 돼. 공공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신뢰성 있는 기관이 해주는 건 괜찮다. 이런 거는 광고를 해도 된다. 하시면 되고요. 자, 7번째부터는 또 다시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과자가 이게 한국 과자야? 외국 과자야? 할 정도로 영어가 되게 많아. 이런 것들도 광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8번에 보시면 이건 우리 인터넷 쇼핑에서 많이 보죠. 지금 뭐 주문이 쇄도한다, 뭐 몇 초 남았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번도 보시면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해서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합성품 그러면 그 원료의 명칭을 보면 우리는 이게 뭐 희한한가 보다, 이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원료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판매 사례품, 경품을 제공한다.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번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안 돼요. 그래서 환자가 나와서 이거를 먹었더니 뭐 몸이 좋아졌다. 이걸 먹었더니 기운이 나졌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과대 광고예요. 그래서 이제 과대 광고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쭉 훑어보세요. 감으로 잡으실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대놓고 틀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감으로 잡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밑에 별표 3이에요. 쭉 내려가시면 별표 3 있죠. 다음과 같은 거는요. 허위 표시 과대 광고를 보지 않아요. 이건 해도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봤더니 유용성입니다. 유용성. 그래서 보시면 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결국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발달과 건강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는 건강 유지, 건강진, 체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이거는 괜찮답니다.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영양 성분. 비타민 A는 뭐가 좋고 칼슘은 뭐가 좋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로 가시면 있을 거예요. 뭐 비타민 A는 무슨 작용을 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괜찮대. 칼슘 뼈 같은 경우는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또 괜찮대요. 이거 그냥 기능을 쓴 것뿐이니까. 그렇게 있고 용도, 2번의 용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답니다.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으로 섭취되는 특수용도 식품이다 라는 표현 괜찮답니다. 자, 이 경우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해당하는 섭취 대상자의 질환명을 표시해도 된대요. 결국 이 식품은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거는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복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도 괜찮대요. 지금 자꾸 감을 잡으셔야 돼. 그리고 섭취 방법은 어떻고 섭취량은 어떻다. 이런 것들도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그치? 결국 해당 제품의 식품 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 방법, 섭취량을 쓰는 것도 괜찮대. 이거는 하루에 몇 번 이상은 먹으면 안 되고 또 몇 회, 하루 먹을 때 몇 그램 정도 먹어야 되고 이런 거는 써도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포장지 볼 때 그런 게 다 써 있을 겁니다. 이런 좀 다 합법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12조의 사는 넘어갈 거고 13조는 자, 이거는 그냥 허위 표시 금지예요. 허위 표시하면 안 되겠죠.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등등등에 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허위, 가대, 비방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도 과대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자 중에 과자 이게 되게 뚱뚱해서 딱 보면은 과자 딱 뜯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 예, 그런 거 이런 거 과대 포장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고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해서 똑같이 과대 포장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자, 그렇게 있고요. 이제 5장까지 하고 우리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장은 식품의 공전이에요. 공전. 한마디로 책입니다. 이거 누가 작성해서 보급하냐면 당연히 식약처장이 합니다. 식약처장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실은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해야 돼. 아까 얘기했었죠. 식품 첨가물의 기준 규격 있어야 되고, 용기 포장에도 기준 규격 있어야 되겠죠. 이것들이 다 실어 있는 책이 공전이에요. 공전.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식품의 표시 기준. 아까 제품명, 이거 만든 회사, 이런 거 다 표시한다 그랬잖아. 이런 것들도 모두 뭐는 표시해라라고 딱 써있은 책이 공전이에요. 이제 공전이란 책이 있구나. 이거는 식약처장이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돼. 일단 여기까지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우리 다 모르니까 옆에서 표시해 놓고 하셔도 돼. 자, 1번입니다. 식품위생법 1번.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아까 분명히 목적 보긴 봤어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봤던 기억 나나요? 식품의 유통질서 확립,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식품 보존 오염 방지. 답은요? 2번이죠. 가하고 다만 있었습니다. 답은 2번. 자, 식품의 정의로 올바른 거. 자, 식품을 먹는 거예요. 근데 뭐를 제외한다 그랬더라, 아까? 의약품 섭취는 제외된다 그랬죠. 결국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3번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표시의 정의. 아까 표시 보긴 했는데, 그죠? 뭐가 맞는 거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맞죠? 아까 우리 법에 분명히 봤습니다. 보시면 법 옆에 해놓고 같이 보셔야 돼. 답은 3번. 분명히 있었습니다. 표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꼭 외우시라 그랬죠. 식품위생법의 규제 대상. 5개 있었었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제외되는 거는 4번이죠. 4번. 자, 5번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화학적 합성품을 없는 방법이 아닌 것은요. 아까 화학적 합성품 있지 않았나요? 화학적 합성품? 매트에 있었어요. 2조에 3호에 있었을 거예요. 3호 화학적 합성품. 보이시죠? 지금 분명히 줄쳐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제외된 거를 외우시라 그랬죠. 뭐를 제외하는 거예요?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답은 분해 반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법은요, 좀 꼼꼼한 사람들이 좋아. 그러니까 쭉 읽을 때 이걸 그냥 슬쩍 넘어가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겠구나 하시면 되고.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이요.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의미가 올바르게 서술된 거. 1번, 식품에는 의약품도 해당된다. 아닌 거 아시지? 표시는 반드시 문자로 한다? 아니에요. 숫자도 있었습니다. 아니네요. 식품위생의 대상은 식품에 한정한다? 아니죠. 4개가 더 있죠. 그러면 네 번째, 집단급식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맞죠? 네, 답은 4번.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집단급식소 몇 명 이상? 한 번에 50명 이상. 네, 답은 4번이고. 자, 7번입니다. 이것도 금방 쉽네요. 집단급식소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답은 몇 번? 1번이죠.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맞을 거예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영업의 정의로 옳지 못한 거. 자, 영업의 정의. 아까 영업 봤거든요. 얼른 보세요. 법에 9번에 있었을 거예요. 9항에 있었을 거예요. 자, 영업의 정의로 옳지 못한 거. 식품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수입, 판매하는 업. 그러니까 맨 첫 장에 있습니다. 법, 식품위생법 법에 거기 9번에 있어. 9번에. 영업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식품 첨가물을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업. 근데 이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구를 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 업. 이것도 있어요. 농업수산물에 속하는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거. 답은 4번이고요.
자, 9번입니다.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 기준. 아까 무슨 령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그 기준을 식약처장이 정하긴 해. 근데 누구령에 의해서? 총리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령. 답은 2번이고요. 자, 10번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 저장 등 운반하지 못하는 위생식품이 아닌 것은야? 이거 아까 읽긴 읽었거든요. 썩었거나 설익은 거 판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이거는 전시해도 안 됩니다. 진열해도 안 돼요. 유해 유독물질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염려가 있는 것도 안 될 것 같아. 영업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거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근데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 가공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11번입니다. 질병, 그 염려가 있거나 병사한 동물에 있어 판매할 수 없는 거, 팔면 안 되는 거, 고기 안 되죠. 장기 안 되고, 뼈, 뭐 젖도 안 된다 그랬는데, 가죽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아까 보이시죠? 5조에 관련된 겁니다. 5조에 관련된 거. 5조에 보시면 뼈, 고기, 젖, 장기, 혈액 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12번이요.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 누가 설정하고 고시한다 그랬어요? 식약처장. 이건 꼭 반드시 외우셔야 돼. 답은 2번이고요. 자, 13번입니다. 아, 이것도 있었는데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누구에게 그 설정을 요청하여야 하느냐? 누구에게 청구한다고요? 식약처장. 답은 2번이죠. 자, 14번입니다. 식약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15번입니다. 국민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서 고시하는 자. 아,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항을 정해서 고시하는 자. 누굴까요? 그냥 몰라도 식약처장이 이런 걸 항상 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답은 2번이고요. 자, 16번입니다. 식약처장이 정하는 표시 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못하는 거. 아까 표시 기준 있지 않았나요? 그쵸? 제품명 있었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량도 있었어. 제조 연월일 있었을 것 같아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 답은 4번이겠구나. 이거 어디 있었어요? 몇 조예요? 몇 조도 표시를 해줘야지. 10조에 있었습니다. 10조. 10조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밑에 있죠?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쫙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문제 옆에다 몇 조 이거 써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공부하시기 편하게.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식품의 영양 표시 대상 식품이요. 아무나 영양 표시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만 영양 표시를 합니다. 자, 과자류 중에서는 과자, 캔디류, 빙과류 있었던 기억 나셔야 돼. 장류, 한식, 메주, 재래식 간장, 한식 된장, 청국장 포함 맞아요? 제외죠. 그리고 다번에 김밥에도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장기 보존식품, 레토르트 식품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네,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영양 표시. 그 다음에 18번이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아까 기억하시죠? 이거 뜨끈뜨끈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식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자는, 영업자는 누구령이었었어요? 총리령이었습니다. 총리령이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이제 비교 표시해야 된다. 그런데 2번, 이러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방법을 정해서 고시하는 사람, 당연히 식약처장. 그래서 좀 감으로 잡으셔야 돼, 식약처장. 자, 19번이요. 광고를 할 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광고 하나 있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식품. 영유아용 식품 기억하시나요? 특수의료용 맞죠? 임산부, 수유부 괜찮죠? 전통 고유식품은 아니었죠. 답은 4번이고요. 이것도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시행령 3조에 있었을 거예요. 시행령 3조. 그래서 12조에 3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있죠? 그래서 시행령 3조에 영유아용 식품, 체중 조절용, 특수의료용,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이런 문제 나온다 그랬죠?
허위 표시, 가대 광고, 비방 광고에 포함하지 않는 거. 이거 제가 감으로 잡으시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감을 좀 켜볼게요.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제조 연어를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 제품과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감으로 좀 잡으면 되겠다. 답은 4번이고요. 자, 21번 공존 얘기 나옵니다. 자, 식품 첨가물 등의 공존 작성에 수록한 내용. 아, 공존의 내용을 물어보네.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있어요. 기구의 기준과 규격. 네.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 네. 식품 첨가물의 자가 기준과 규격.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가자가 기분이 나쁠지? 그냥 기준과 규격입니다. 자가 아닙니다. 답은 4번. 야, 말 갖고 장난 놉니다. 자, 22번이요. 식품 첨가물의 공존을 작성해서 배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세요? 식약처장. 예, 답은 3번인 것 같아요.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 한 겁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다시 법으로 가셔서 자, 검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검사. 자, 위해 평가. 자, 이거는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이 8조에 따른 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식품 등의 위해 요소를 신속히 평가해서 그것이 위해 식품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누가? 식약처장이. 아, 식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의심스러워. 그럼 당연히 평가를 해야 돼. 위해 평가를 누가 하냐면 식약처장이 하시면 되고, 이 결과 공표할까요, 안 할까요? 공표해야 되겠지. 이 음식 안에는 위해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공표해야 되겠죠. 그게 15조의 2에 있죠. 15조의 2, 위해 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예요. 그래서 식약처장은 위해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죄송하지만 공표할 수 있다야 공표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아, 위해 평가를 하고 나서 공표 안 할 수도 있구나. 왜냐면 이거 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표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조입니다.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등의 요청. 소비자가 이 음식 이상하니까 좀 검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일개 한 사람이 해도 되나? 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식약처장, 다 나오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단체, 그리고 시험 검사 기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 검사 기간이 자, 그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서 추리 검사 수거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고에 해당하는 경우 그거에 따라야 된다. 근데 다만 다음 각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여기서 키포인트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도대체 몇 명 이상이냐예요. 그죠? 그게 몇 명이냐면 거기다 아예 쓰세요. 5명 이상입니다. 5명 이상의 소비자가 요 음식이 좀 이상해요. 검사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야 된다. 근데 다음 각고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래. 그죠? 봤더니 1번입니다. 같은 소비자 단체 또는 같은 시험 검사 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 검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기술, 시설, 재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굳이 안 한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위생검사 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0살 이내에 위생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그 위생검사를 요청한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시행령 6조 거기 보이시죠? 몇 명 이상? 네, 5명 이상이라고 보이시죠? 5명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